네, 김정재입니다. 저는 사실 원내 대변인이기 때문에 우리 당내의 의원님들 목소리를 잘 듣고 언론에 정말 객관적으로 잘 전달하는 역할이 저의 기본적인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하는 작태를 보고 제가 정말 분통이 터져서 오늘은 제가 좀 나왔습니다. 어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의 이 한일 갈등이 민주당에게 내년 총선에 유리하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다름 아닌 양정철이 있는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전 의원에게 이걸 지금 다 배포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 한일 갈등이 대한민국 경제를 어렵게 하고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웬 떡이냐? 내년 총선에 호재로 본 겁니다.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선거의 호구로 본 겁니다. 선거의 도구로 본 겁니다. 이게 집권 여당이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난 2년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 다 말아먹었습니다. 지난 5, 60년간 피땀 흘린 거를 아주 2년 만에 그냥 말아먹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안보, 오늘도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소위 이 한반도가 북중러가 이제 한꺼번에 우리를 우습게 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엇박자 내고 일본은 아예 외면했습니다. 다시 열강들이 여기 와서 놀이터,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그들의 놀이터가 다시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경제 살리고 안보 지킬 생각은 안 하고 내년 총선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야당 의원으로서 그냥 묵고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완전히 다 놓치고 말아먹고 있습니다. 국민들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선거의 호구로 보는 이런 문재인 정부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한 일이 뭡니까? 이번 한일 갈등 속에서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총선에 소위 대적해야 할 우리 자유한국당 적폐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다 놓고 밟고 언론을 통해서 짓밟고 밟고 밟아도 다시 자유한국당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자유한국당을 친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을 편파적인 이분법적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면 친일, 자유한국당을 반대하면은 반일이고 애국자, 그렇게 갈라치기를 한 것입니다. 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선수를 비판하고 일본을 찬양하면 신친이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정권에 쓴소리하라고 야당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선수를 비판하면은 친일한다는 겁니다. 그게 신친이라는 겁니다. 우리 입을 다 재갈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여기에 절대 친일이라고 몰린다고 해서 저희가 겁을 내거나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 1910년부터 과거사까지 다 끌어내면서 역사 논쟁을 하려고 그럽니다. 절대 기죽어서는 안 됩니다. 저 여기 당당히 팩트체크하면서 당당하게 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 친일이라고 합니다. 아니, 강제징용 판결, 대법원 판결에서도요 13명 중에서 두 분이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 소수 의견 낸 판사들은 다 친일파입니까? 소수 의견 없고 모든 의견에 이견 달지 마라. 공산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오만방자한 조국이 지금도 활보하고 있습니다. 죽창 들자 합니다. 의병 일으키자 합니다. 아니 죽창을 들고 의병을 일으키자 말 좋습니다. 그거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정치인이 합니까? 정치인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지금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정치인들이 죽창 얘기나 하고 앉았어요. 국민의 몫으로 돌려주십시오. 아무데나 나서지 마시고. 대통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지금
북중리 침범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빵빵 쏘는 이 상황에서도 NSC 관심 없습니다. 우아하게 이순신 횟집 다니고 저도 가서 국민들한테 저도 개방하겠다. 이런 지금 쇼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대통령을 착한 대통령으로 몰아붙이는 이 대한민국과 또 언론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깨어 있어서 제대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가서는 지금은 또 지소미아 폐지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일 관계만 생각합니까? 한미일 관계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오로지 선거에만 이 모든 것이, 저희는 이 모든 주장들이 어제서야 왜 이런 주장이 나왔는지 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준비한 총선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내년 총선 전략에 북한을 이용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게 바로 양정철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정철이 누굽니까?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합니다. 선거 전략 전문가라고 합니다. 제 눈에는요, 양정철 야비한 협작꾼에 불과합니다. 선거꾼에 불과한 사람이죠. 국정원장 만나서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북한 이용해서 내년 선거 좀 이겨보자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윤석열 만나서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야당 의원들, 대드는 야당 의원들, 올바른 소리하는 사람들 털어라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 연구원들 만나고 지자체 연구원 만나서 MOU 작성합니다. 대한민국을 양정철의 세상인 것처럼 활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정철의 이 오만한 발걸음을 멈추게 할 사람은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감히 이제 저희가 우리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일들, 저는 한두 가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이 지금 한일 갈등에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나서야 됩니다. 저희가 나서서 저희가 생각하는 근간은 딱 하나, 국익입니다. 국익 생각하고 나라 챙기고 국민 챙겨야 되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이 모두 분연히 떨쳐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가 여러 번 밝혔지만 이번 한일 갈등은 정치 외교적인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하는 일본의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만 묻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풀어나가야 됩니다. 정치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 외교 다양하게 하시고 정치 외교적으로 푸는데 애를 쓰시고, 그리고 이 정부가 갈라놓은 국민, 내 편, 네 편으로 갈라놓은 국민 통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국익이라는 근간이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 하나로 뭉쳐나가면서 당당하게 야당으로서 저 민주당에 제가 결연히 맞서면서 싸워나갈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